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가고 있죠.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좀 답답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크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 방향성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박스권 그렇죠.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강달러부터 해서 환율에 대한 부담까지 여러 가지 좀 안고 있어요. 그러면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수 확실하게 방향성 잡을 수 있을까요? 방향성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네. 패턴은 네. 오늘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 규모가 조금 늘고 있죠. 늘었어요. 네.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그러니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실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일단 돈을 뺍니다. 네. 특히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부터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확정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그쪽으로 돈을 투자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이나 뭐 기타 매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방향성과 뷰가 안 좋다라고 판단해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네. 불확실성에 의한 매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달러 고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최근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 고점 라인, 특히 원달러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1390원 라인에서 정체되어진 상태에서의 지금 방향성을 아직 찾고 있지는 못하죠. 네. 좀 밀렸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는 지금 대비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항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전에는 네. 미국을 위해서 잘하겠다라고 트럼프든 해리스든 다들 얘기합니다. 네.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네, 네. 이러한 수출 주도 통제 또는 같은 게 통제하는 있죠. 네. 형태로의 계속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위기에 의해서 강달러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유연한 관계에서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강달러 고금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선거 전에 선거에 대한 이슈화 되어진 형태에서의 메시지 때문에 강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선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의 또 이유가 다 있는 매도고 그렇죠. 이유가 있는 현상이다라는 건데, 미 대선 끝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안정화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은 남았죠. 또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또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는 네. AI입니다. AI. 네.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네. 화두는 당연히 뭐 AI에 대해서. 오늘 특히 또 구글 AMD 실적 나오면서 그쪽이 강해요. 네, 그렇죠. 네. AI란 큰 테마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올해 한 해는 HBM과 관련된 AI 테마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HBM을 판단해 보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HBM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올해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AI와 관련된 HBM 반도체가 시장에서 화두로 부각이 됐고, 여기에 따른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맞아요. 반도체 주가가 네.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AI의 확장형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끝난 마감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네. 이 외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종목들은 1% 내지는 2%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기존까지는 미국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생산 기업의, 특히 HBM과 관련된 반도체 생산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주도하는 형태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네. 이 확장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을 네,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뭐 네이버 주가 오늘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생성형 AI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SP 소프트라든가 소프트? 네. 너존 비즈온? 비즈온이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생성형 AI와 관련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내에서도 확장성을 가지고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장에서는 CXL 관련된 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CXL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AI라는 큰 틀에서 이제 그 물줄기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얘기 주셨는데 네. 기존의 하드웨어 쪽 잘 갔으면 오늘은 말씀해 주신 소프트웨어 쪽까지 확장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CXL이 그러면 HBM의 뒤를 이어서 좀 대세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 네. 사실 CXL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HBM은 약간 뒤처졌어도 그렇죠. CXL은 좀 나름 강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HBM이라고 한다면 AI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속도와 그 많은 연산 능력을 가진 반도체를 AI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합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반도체 칩에 1단식의 반도체를 쌓아서 칩을 만들었는데 이 속도와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8단, 12단 높이 쌓아서 이제 속도와 연산 능력을 향상시켰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네. 고향을 가기 위해서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완전 정체 현상을 빚죠. 병목 현상이 네, 일어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자동차 성능은 좋게 만들었어요. 네, 네. 뭐 속도가 200km, 150km 나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놨는데 평소에는 잘 갑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특수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은 모든 차량이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네. 도로가 막혀요. 네. 이게 HBM은 차량을 굉장히 좋게 잘 만든 것을 HBM이라고 합니다. 네. CXL은 이렇게 네. 병목 현상이 일어날 때 네. 도로를 확장하는 걸 CXL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AI에 수반된 연산 기능, 속도 기능을 평소에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데이터가 몰리거나 네. 수요가 몰렸을 때는 네.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넓혀줘야 됩니다. CXL은 도로를 넓혀주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한미 반도체가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00원, 20,000원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챗 GPT가 나오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여기에 따른 주가도 반응하면서 올해 주가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CXL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요. 빠르면 내년도 정도 선에서 상용화가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거든요. HBM의 다음 세대라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CXL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주가적 측면에서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일부 상승하고 정체되고 상승하고 정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CXL 관련주들은 추가로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 도로를 네. 넓히는 확장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데이터 트래픽 그렇죠.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또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도로를 확장한다라는 그 CXL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그게 우리가 좀 더 와닿게 느낄 수 있다면 지금 미리 봐도 된다라는 맞습니다. 시각인데 CXL 관련주가 정말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좀 몇 종목 한정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그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겁니다. CXL 하면 네오셈을 많이 판단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네오셈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XL의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국내 장비 업체들,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가능성들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CXL D램 검사 장비, 이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네오셈에서 개발했고 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네. 앞전에 HBM과 관련된 내용들은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했고 그쵸. SK 하이닉스 향으로 네. 진행이 되었는데 네. CXL과 관련된 기술력들은 삼성전자 조금 빠릅니다. 네. SK 하이닉스보다. 네. 그래서 다음 차세대 CXL과 관련된 CXL D램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납품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네, 네. 네오셈이라는 밸류체인 중에서 그렇죠. 네. 삼성의 향이라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이 CXL이 상용화되는 내년도 주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관심 갖고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이 종목에 대한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측면으로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오늘 장 픽업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는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그 밸류체인 종목들 HBM 관련주 강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그 밸류체인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네오셈을 주목해보자. 네오셈의 가격 전략 궁금하네요. 오늘 좀 밀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밀리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네오셈의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 현재 가격 수준,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최근 2, 3주 내에서의 주가 흐름이 지금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단계 올라와서.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 무난하다고 보고 있어요. 11,500원 전후한 가격, 현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판단해보는 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좀 이번 고점 돌파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4,000원까지도 네. 시간의 흐름을 두고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손절 가격도 우리 정해야 된다고 네. 보면 손절은 한 만 원 정도. 요 정도 네. 10,000원 선을 정해서 네.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서 10,0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끌고 가보는 네.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네오셈 확인해 봤습니다. AS도 한 종목 받아볼게요. 저희가 삼성전자 이야기 좀 했다면 네. 이제 SK 하이닉스 이야기 해볼 때입니다.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20만 원 선 회복에 대한 오늘 좀 기대가 있었는데 회복은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또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그걸 뚫고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저희 목표 주가는 27만 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모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40% 빠진 이후에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네. TSMC도 주가가 40% 빠진 뒤에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한 40% 정도 주가 빠진 뒤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수준에서도 당연히 보유 전략 가능하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조정받을 때 주가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꾸준히 또 보유 관점 그리고 모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